여러분 안녕하세요. 235가입니다. 바로 전 시간에 제가 자연농 흔한 실수란 타이틀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농약, 무경운, 무제초, 무비료 이걸로 인해서 후배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많은 농부님들 만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신 분들 만나면서 잘못 배우고 그것 때문에 이제 피해보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다,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요 자연농의 학습 차이입니다. 바로 전 시간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2그룹 농사기술, 3그룹, 4그룹, 5그룹 했는데요. 전면경은, 복토경은, 토양 노출하고 피닐피부 아니면 이제 잡초 매트하는 미생물, 동생물, 서식 환경을 파괴하는 3그룹은 부분경은 토양 노출이나 아니면 잡초 매트 같은 비닐피부 같은 그래서 부분경우니까 이제 토양은 노출되다 보니까 미생물 환경이 훼손되는 거죠. 4그룹 같은 경우는 부분경우입니다만은 거기다가 유기물 멀칭이기 때문에 미생물, 동생물, 서식 환경을 조성하는 5그룹 같은 경우는 완전한 무경운입니다. 부분경우는 뭡니까? 이제 씨앗이나 모종 같은 거 할 때 파서 심으니까요. 그래서 흙을 건드는 거죠. 토양을. 그래서 심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4그룹과 5그룹 차이는 분명히 있죠. 무경운은 이제 유기물 멀칭해서 씨앗을 직파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무경운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뭐랄까요? 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뭐냐 그러면 이제 99%가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무경운 농사한다, 무경이다 했다 그러면 거의 99%가 이제 부분경이다. 이런 것들을 바꿨으면 좋겠다. 5그룹의 무경운, 유기물 멀칭은 뭡니까? 이제 미생물, 동생물, 서식 환경이 조성되는 거죠. 전 시간에 드렸고요. 오늘 덧붙여서 하나 좀 얘기하고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씨앗 파종입니다. 2그룹 같은 거 3그룹, 4그룹, 5그룹에서 2그룹 같은 경우는 토양 노출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씨앗 파종하고 나서 전면경운 아니면 이제 전면경운 하고 나서 모종 같은 거 씨앗을 심는 방법이겠죠. 3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무경 상태입니다만은 노출돼 있으니까 기계 호미를 사용해 가지고 모종 씨앗 같은 거 심는 거죠. 3그룹 같은 건 노출된 거고요. 4그룹 같은 경우는 유기물 멀칭 그 상태에서 이제 호미 같은 거 아니면 기계를 해서 이제 모종이나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경운 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그룹하고 4그룹 차이죠. 그건 뭐냐면 이제 노출 아니면 비닐피복 아니면 이제 유기물 멀칭 아까 미생물 서식 환경이냐 아니냐 그런 차이가 있고요. 5그룹 같은 경우는 유기물 멀칭해서 씨앗을 직파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그래서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 나누고 바깥에서 나눠야 되고 비료에서 또 나눠야 되고 제초에서 나눠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100개, 200까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자연농만 해도 이제 농사 방법, 뭐 자연재배, 자연농법, 태평농법 이렇게만 나누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자연재배만 해도 이렇게 기술이 뭐 50개, 뭐 100가지로 나눌 정도로 이제 다양해졌다. 그런데 그거를 정확하게 전달 없이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후임들이 이제 피해보고 있는데요. 사진상으로 또 보여드리면 이제 씨앗 파종 방법 이렇게 좀 다르죠. 전문용 이걸 같이 보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룹으로 나누고 또 이런 것들 정확하게 할 필요 있다. 지금 시작하시고 앞으로 이제 공부하시고 이쪽으로 지향하실 분들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얘기입니다. 네 번째인데요. 농업 배우기 차이입니다. 화학농, 유기농, 자연농의 뭐가 차이인지 학습의 차이인데요. 지금 화학농이나 유기농에서는 연구가 되어 있고 실증이 된 기술과 이런 실전 기술을 이제 기관을 통해서 아니면 농기업이 이제 이런 비료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연농 같은 경우는 선배 농부 이제 철학 아니면 농가 경험 정도죠. 뭐 단체 도시농 교육이라든가 귀농교육에서 개인정보 기관에서는 교육 안 하죠. 배우기 정도 아마 농기관에서 하더라도 뭐 그렇게 어째다 부르지 또 이런 기술적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거의 철학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정도죠. 저도 다녀보니까 교육을 이제 전문적으로 10년 넘게 했기 때문에 이런 현장에서 좀 아니까 저희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농사 방법의 차이입니다. 화학농, 유기농, 자연농의 차이.
자, 토양 관리에서는 뭐 어떻습니까? 전면경운. 최근에 보면 부분경운, 무경운 협회는 아무튼 거의 무경운이라 부분경운 농사죠. 자, 비닐 피복 토양 노출 아니면 잡초 매트. 자연 농약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분경운, 아까 무경운 4, 5그룹이죠. 유기물 멀칭하는 이게 자연 농의 한 패턴이 아닌가. 저희 의견이니까요. 작물 양분 같은 경우는 투입비료, 화학비라든가 반려TV 같은 양분에 의존하는 거라면 자연농 같은 경우는 토양에서 자생적으로 이제 양분을 생산하는 거 의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물을 키워가는 병해충 같은 경우는 농약을 씁니다만은 여기서는 자연적인 발생을 줄이게 하는 거. 자, 풀 같은 경우는 비닐 피복, 그 풀 발생을 차단시키는 거죠. 아니면 잡초 매트로. 그러면 이제 뭐 어떤 때는 어떤 농가는 이제 예초, 아니면 김매기, 아니면 제초제 뿌리는 거죠. 화학 제초제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친환경이다 뭐 빙초산 아니면 화염방사기 같은 거에서 가스로 해서 뭐 지진다든가 그런 거 하겠죠. 자연농에서는 자연 발생 줄인다는 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초, 뭐 요새 예초기라 해가지고 그걸 하지 않습니까? 뭐 김매기. 그래서 생산 목표는 다수학 생산에 지향한다. 자연농 같은 건 생태적 농업 지향하는 게 자연농이 아닐까. 저의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요. 자연농의 변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뭐 전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2그룹, 3그룹까지 나와버렸으니까요. 원래 자연농 하면은 4, 5그룹이었지 않습니까? 후쿠오카 마라소가 지향했던 5그룹. 지금 가와구치 선생이 이제 재배에 지향하고 있는 4그룹에서 굉장히 다양해졌다. 자연재배만 해 그렇고 자연농법도 그렇고 태평농법이나 뭐 너무 많이 그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농과 자연농의 차이. 몇 그룹으로 더 나누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더 방대하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나눴을 때 한 묶음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토양 활용. 최근에 보면 이제 자연농도 전면경운 나오고 복토경운 아까 포크레인으로 바로 전 시간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비닐폭이라든가 토양 노출하는 잡초 매트 같은. 원래 자연농 부분경운과 이제 무경운 4, 5그룹이죠. 유기물 멀칭하는. 작물 양분은 이제 투입 유기물 아니면 이제 퇴비 같은 양분에 의존하는 전적으로 이제 투입 비료의 양분을 위해서 작물을 키워가는 거죠. 여기서는 토양 자생적으로 양분을 생산하는 미생물, 동생물 서식 환경을 만들면 거기서 유기물에서 이제 아니면 작물 뿌리에서 이제 그런 유기물이 하면서 양분이 생산하는 이런 자연농 뭐랄까요? 오리지널이랄까요? 생태적인 진짜 생태 추구하는 이런 자연농의 차이, 병해충 같은 게 농약으로 하는 최근에 보면 이제 식초라든가 아니면 이제 미생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농약을 치는 자연농도 나왔으니까요. 아니면 뭐랄까요? 좀 이거는 얘기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여기 다양해졌다. 뭐 자연 발생 줄이기 하는 자연농이 있고요. 그다음 풀 같은 경우는 비닐 피복, 예초기, 김매기, 제초제 이걸 얘기해야 되나 말하기도 화염방사기로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풀. 그래서 관료 쳤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자연 발생 줄이고 아니면 예초, 김매기 이런 자연농에 하고 있는 방법도 있으나 이렇게 변형된 있다. 자, 생산 목표가 이제 다수학 생산, 생태적인 자연농을 지향하는 목적은 뭐냐? 생산하기 위한 자연농.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너무 변형시킨 거죠. 자, 2그룹, 3그룹으로 해서 똑같은 자연농으로 생각하시고 자연농을 한다 하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전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피해가 많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뭐 무제초자든가 무화학농약이나 이렇게 정확히 하는 게 아니라 무제초, 뭐 무비료 뭐 이런 식으로 써버리거든요. 그런 이런 것들이 좀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너무 많다 하는 게 또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생태대농을 정말 오리지널적으로 가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떻게 보면 조금 변형적으로 가시는 자연농이 있더라는 거. 뭐 이거를 구분 안 하면요. 이제는 제가 이제 자연농에서 조금 이제 시작하시고 뭐 하신 분이 너무나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정보들이 좀 잘못된 게 많고 그래서 좀 의견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농업배우기의 차이 이거를 조금 더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관에서는 뭐냐 화농 유기농 같은 경우는 기술 이론 연구 실증된 거에서 정책적으로 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연농 같은 게 어떻습니까? 농학이나 뭐 연구도 없고요, 정책도 없습니다. 이건 불신하죠. 아예 그냥 뭐랄까요 관여도 안 했지만은 안 된다 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기습수 같은 거 어떻습니까? 우리가 화학농 유기농 같은 게 실전 기술 이론 지식에 쉽게 접근하지 않습니까? 정보를 제공하니까요. 그런데 저희 자연농 같은 건 없죠. 자,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하지 않습니까? 또 뭐 지도서라든가 기술론 같은 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론과 실전 기술 이제 교육을 한다 그러면 이제 자연농 같은 경우는 개인 아니면 도시농 아니면 귀농단체에서 뭐 철학 같은 거 얘기하죠. 아니면 농가 경험 정도 하는 정도입니다. 화학농 유기농에서 선배 농부들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제 기술 이론 지식 실전 기술 같은 전수하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자연농 같은 건 철학과 경험에 전수한 정도입니다. 내가 기술보다는 경험 아니면 철학 뭐 책 같은 데 보면 거의 철학 아닙니까? 기술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제가 많은 분들이 자연농 시작하시면 이제 그런 철학 자연농 책이라고 하는 게 철학서 아닙니까? 보시고 나서 이제 현장에 가면 이제 기술이 없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게 현실이지 않나. 그래서 화학농 유기농 같은 경우는 기술을 장려하고요. 자, 실패율은 거의 없죠. 자연농 같은 경우는 철학을 이제 장려하고요. 거의 90% 뭐 99% 할 정도로 이제 뭐 그런 실패율도 높지 않습니까? 정착하기 쉽지 않다. 근데 뭐 도시농 작은 데에서는 이제 뭐 자금농 같은 게 되죠. 그러나 전업농 같은 거 실질적으로 또 자금농 도시농도 많이 포기합니다. 대부분이요. 그 정도로 어렵다 하는 게 이런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런 쪽으로 농사를 지향하면서 후배님들을 위해서 이제 시작하는 데에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걸 이제 공개하는 거니까요. 많이 틀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차이가 있으니까요. 생각하시는 차이가 있고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이런 의견을 내므로써 이런 정보를 내므로써 이제 수정도 되고 하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농업 배우기 차이입니다. 화학농, 유기농, 자연농의 차이. 제가 생각하는 차이는 뭐냐 그러면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실증된 연구된 기술 이론 실전 기술을 농업기관에서 아니면 농기업 뭐 비료라든가 아니면 농약의 그런 기업들에서 이제 교육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배울 수 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실전 기술과 이론 지식이 계속 발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적으로 뭐 반대는 아닙니다만 자연농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선배 농부의 철학. 우리가 뭐 가하구재단이나 후쿠오카 마사노부들의 책들을 보면 다 철학서거든요. 농가 경험 아닙니까? 그래서 실증 없는 농가 경험이나 이제 정보 같은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 같은 거의 없는 어렵게 배우게 되죠. 철학서를 정도 배우는 정도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전 기술 이런 지식을 방관하고 아니면 이제 기술 얘기하면 제가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욕도 하고요. 비난도 하고 뭐 선배들서부터 후배들까지 하니까요. 그러나 최근에 보면 많이 없어지긴 합니다만 아직도 여전하거든요. 지금 자연농에서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요. 농업의 1순위 기본. 뭐냐 그러면 이제 토양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작물이거든요. 이거를 활용농업에서 아예 불신한다는 거. 없다는 거죠. 방관한다는 거. 이게 기술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철학이 우선이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기술적으로 안 간다는 거, 방관하고 불신한다는 게 이게 자연농에 어떻게 보면 생태적 농업 간다 그러면서도 후배들한테 아니면 이제 누군가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이런 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쪽보다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뭐 누구나 아실 건데요. 자, 화학농 유기농에서 어떠냐? 농업의 1순위 기본 기술이 뭡니까? 이제 토양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작물, 자생력인데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학농과 유기농은 다른 건 농약이라든가 뭐 그런 제초제라든가 이런 쪽에 가지 생산해야지 토양이라든가 작물을 활용하는 것은 아예 불신하죠. 아예 방관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농업 전체의 문제는 뭐냐. 토양을 활용한다든가 작물을 활용하는 농업은 아예 기술적으로 접근한다. 화학농이나 유기농이나 자연농 꼭 같다 하는 게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뭐 각자 나름의 생각이 좀 다를 겁니다만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이름만 대고 알면 그 유기농 대가들이 이제 코로나 이전에 와가지고 그 찾아오신 분들이 이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찾아냈다 저 글을 뭐 몇 번을 다 봤다더라고요. 카페 오고 블로그 동안에 10몇 년 동안에 글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 안 만나지 않습니까? 찾아와서 하는 얘기 쏙내기가 이거였습니다. 토양 활용이나 작물 활용은 전혀 못하고 있다.
단지 농약 쓰는 거로서부터 뭐 이런 쪽이 생산용으로 갔지. 이게 이제는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까지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누구나 아마 현재 화학농이나 유기농이나 하시는 분들이나 자연농 하시는 느끼실 겁니다. 이거를 어찌할 거냐. 근데 이제 우리나라 농학이라든가 농업의 기관들이나 이런 쪽에 아직도 문 닫아 있다라는 거. 이게 안타깝죠. 그렇다면 뭡니까? 이걸 깬 사람들, 이걸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라 그러면 이제라도 이런 쪽으로 공유하고 같이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뭐 잘못된 정보만 쏟아낼 게 아니고요. 뭐 이게 모르겠습니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하겠다. 그런 정보를 내놔도 된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조금 제가 잘못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속이는 방법으로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이런 사람이다 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감추는 것도 있을지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압수돼 있어 난 용어, 무제초, 무경운 이런 것들 이제 수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토양 그리고 작물 이용하는 농사로 가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농기관이 움직여야 되고요. 농민들이 움직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합성해야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가 좀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계속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